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웅산 수지 여사 국가 고문이십니다. 대통령은 아니고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대통령이 안 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수지가 아니라 수치로 읽죠. 수치. 수지나 수치나 뭐. 다시 구금이 됐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쿠데타가 또 일어났냐? 미얀마에선. 미얀마가 얼마 전에 총선을 했어요. 우리 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470석 중에 400석이 지금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 당이 됐는데 문제는 이 군부 세력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선거다. 니네가 이렇게 많이 이길 수 없다. 라고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탱크로 밀고 왔어요. 진짜 살벌하죠. 우리나라는 뭐 미국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서로 정치로 해결을 하거나 뭔가 대화를 하거나 실제로 까보거나 하는데 여기는 까기 전에 탱크가 먼저 오죠. 탱크가 먼저 와서 이거 밀고 지나가니까 실제로 갇혔죠. 그래서 사실상 국가의 뭐 수반 역할을 국가 고문이던 지금 수치여사가 갇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쿠데타다. 가장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겠다. 당장 풀어라. 그리고 중국은 입장이 좀 애매해요. 미얀마가 중국에 붙어 있거든요.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이거를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군부 편을 들래니 나중에 수치여사가 정권을 잡으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수치여사 편을 들재니 군부하고도 사이가 좋고 그래서 입장이 조금 난처하다. 둘 다 내 편인데 이걸 어쩌나 뭐 이러고 있다는 거고 물론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바이든 미국에 도전하며 중국에 걸었다. 중국에 베팅했다. Best beat on China. 중국에 크게 걸었다.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 크게 걸고 지금 미국에 개기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지금 미얀마에서는 정말 놀라운 게 페이스북 접속에 차단이 된 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미얀마 하면 굉장히 좀 뭔가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고 인터넷도 잘 안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 나라는 페이스북이 전 국민의 절반 카카오톡입니다. 우리 지금 카톡의 역할을 할 정도로 이런 IT 쪽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미얀마의 위치가 형님들은 물론 미얀마라 그러면 그 나라가 무슨 나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옛날 이름이 버마입니다. 버마 기억나시죠? 형님들은 보통 버마로 불렸어요. 버마 미얀마 그러면 그게 뭔 나라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옛날에 버마 아시죠? 그쵸.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버마로 했어야 되는데 축하방송에 그 연세를 생각하면은 버마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이게 요 버마가 왜 버마냐 사실은 이 9세기경에 요쪽에 있는 족이 이렇게 내려왔대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 중국의 요쪽 원난성이나 이쪽에 있는 애들이 여기로 내려와서 얘들이 버마족이다. 그래서 이름이 버마라 그러는데 그래서 현재 미얀마 인구의 한 70% 이상이 버마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30%가 이 나라는 조금 많아요. 이 나라는 인종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수십 개 이상, 뭐 100개 가까이 된다는 거야. 수십 개 이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유명한 민족을 보면 뭐 여기 아실 필요 없어요. 뭐 샨족, 아래는 몬족 그러는데 이 족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위가 범하고 아래가 몬족인데 요 둘이 역사책을 보니까 한 800년 싸운대. 지독하네. 서로. 원래 얘네가 여기 살았거든요, 위에. 근데 누가 와서 자기들을 밀고 내려간 거잖아. 그래서 서로 이거 어떻게 주도권 다툼을 한 800년 한다는 뭐 그런 나라입니다.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렇게 여전히 다툼이 많은 나라인데 역사를 조금 보면은 저 나라가 웃긴 게 조금 뭐랄까 이 버마족의 기상이 느껴지는 사건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버마족이 여기다 왕국을 세우거든요. 근데 몽골이 사신을 보내요. 복종을 하라. 조공을 바쳐라. 그때 버마 여기 왕국이 무슨 짓을 했냐? 좀 믿기지 않는 일을 하는데 그냥 사신을 돌려보내고 안 보내겠다 그게 아니라 선빵을 날려요. 이거 보고 역사책 읽다가 중간에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선빵을 날려요. 거기다가 원나라 운남으로 공격을 선빵을 치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하고 거기다가 아마 대항해 시대 그 보시는 분들은 요런 무기도 있어요. 이 왕이 나라티 하파테인데 워낙 유명한 왕입니다. 게임의 무기로도 나와. 나라피 하파티 왕의 비수. 이게 왜냐면 왜 비수냐면은 믿기지 않게 원나라를 기습 선빵을 쳤어요. 기습 선빵을 쳤다가 물론 뭐 결과는 멸망했죠. 그냥 뭐 변수가 없이 특별한 반전 없이 그냥 멸망했습니다. 그냥 멸망해서 첫 번째 나라는 괜히 선빵 때렸다가 멸망을 하고 근데 원이 조금 있다가 물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래 족속 몬족과 버마족이 이제 끝없는 싸움을 하는데 역사에 따르면은 한 800년을 밀리고 했다 그래요. 요즘에는 옛날에 많이 밀려갖고 뭐 태국으로도 많이 몬족이 넘어갔다 이런 소리를 쓰는데 미얀마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조금 그렇게 알아서 그렇지 최전성기가 얼마 안 됐습니다. 500년도 안 됐어요. 1752년까지고 300년 때 이게
미얀마하고 태국이 서로 자기를 인도차이나 반도의 지배자였다, 뭐 우리가 헤게모니였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옛날엔 이랬거든. 물론 태국도 조금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내가 짱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나라인데, 이 한창 이 미얀마가 태국 한창 밀 때 뭐 역사만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몇 번 봤던 그 태국의 영웅 딱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라고 해야 될까? 거의 이순신 장군이나 뭐 세종대왕급의 그런 분이 얘네를 옙다 밀어갖고, 물론 딱신 장군의 부하가 나중에 배반을 하죠. 짜끄리 옛날에 보셨죠? 라마 1세가 배반을 해서 그 형이 다 먹긴 하지만 태국이 이렇게 거꾸로 먹습니다. 이렇게 쳐들어갔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둘이 누가 짱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역사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 미얀마 대군의 14만 4천 명이 태국을 침공했는데 막았다. 이게 막은 게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장수왕이 뭘 막아낸 뭐 그런 거죠. 거의 임진왜란을 막아낸, 평양성에서 막아낸 뭐 그런 전쟁을 한번 합니다. 이걸 막아갖고 지금까지도 태국 그 왕가가 여기 처음에 나왔던 그 리마 10세 뭐 리마 뭐 9세 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요게 지금까지 태국 왕가인데, 자 이건 뭐 옛날 얘기고 옛날 일이랑 지나가고, 근데 문제는 미얀마의 현대를 결정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요렇게 미얀마가 있는데요. 여기 빨간 게 속국이야. 속국이라기보다는 자치구인데 자기네들한테 조공을 바치는 뭐 어떤 그런 데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끔 반란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켜서 미얀마가 쳐들어가서 반란을 진압하고 하는데, 문제는 요 빨간 애들이 도망을 요로 가요. 1800년대 이럴 때 방글라데시 쪽으로 도망을 가. 근데 그 빨간 애들이 방글라데시 도망가는 게 옛날에 저기는 누구였냐? 여기는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여기는 여러분 장난 아닌데 역시 집단지성은 대단합니다. 요즘엔 만만한 방글라데시였지만 옛날엔 영국이었어요. 여기가 영국 거잖아. 인도 제국이잖아. 근데 여기로 쳐들어가. 그 미얀마가 가끔 그 개념을 좀 상실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영국을 건드려요. 그래서 영국 버마 전쟁이 1차, 2차, 3차가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미얀마가 영국한테 양보나 타협보다 훨씬 공격적인 방법으로 영국을 대했다. 원나라도 선빵 치는 나라예요. 몽골이 와도 선빵을 치기 때문에 뭐 영국 따위는 그냥 뭐 하면서 알기를 우습게 알고 훨씬 공격적인 방법으로 영국을 대했죠. 물론 이 사건의 반전은 없었고요. 그냥 멸망했습니다. 반전이 별로 있을 리가 없죠. 그냥 멸망했어요. 당연히 지지. 저기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인도를 먹고 무슨 뭐 전 세계 뭐 몇 퍼센트 땅이 뭐네, 게다가 거기 쳐들어가면 대포가 날라올 텐데 칼 들고 뛰어가봐야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60년 동안 영국 식민지가 됩니다. 인도의 일개의 주가 됐어요. 그것도 나라로 들어가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인도 미얀마 주가 됩니다. 인도 버마주지 그때는. 인도 버마주, 버마시, 버마읍 뭐 이렇게 바뀌어서 그걸로 쏙 편입이 돼. 그러니까 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었어야 되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랬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옆에 있는 나라하고 나라가 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미얀마 주가 됐잖아. 버마주. 그래서 요 방글라데시 요쪽에 있는 분들이 요렇게 미얀마 주장에 따르면은 여기는 이슬람이고 여기는 불교거든요.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 어디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미얀마가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미얀마 주장하기에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안 얘기해요. 야 나는 원래부터 있던 애다. 8세기 때부터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장사하고 왔다 갔다 하던 원래 우리 선조와 민족이 여기 다 있던 내 고향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미얀마 입장에서는 영국에 져서 내려온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 원래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자치, 독립 뭐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미얀마하고 굉장히 갈등을 빚어요. 미얀마 입장에서는 너는 우리의 한 나라 안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우리의 지배를 받아라 그러는데 싫다는 거죠. 그래갖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게,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시는 저희가 로힝야족이라고, 지금 제가 말한 민족이 로힝야족인데 2017년에 로힝야족 학살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6,700명, 뭐 7,000명 가까이를 밀어버려. 얼마 전이에요. 불과 3년 전에 저기를 7,000명 가까이를 죽이고 거의 뭐 75만 명 이상의 난민을 쫓아낸 거죠. 니네 원래 쪽으로 가라 하고 쫓아내던가 거기를 파괴시키면서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됐죠. 물론 근본적으로 종교가 좀 다르기도 하고, 한마디로 미얀마 입장에서는 영국 전쟁 당시에 불법적으로 넘어온 집단이다. 그러니까 원래 너희는 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히 살던가, 거기서 조용히 살던가, 아니면 뭐 독립이나 자치 이런 걸 요구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은 터전을 빼앗아 들어온 불법 입국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로힝야족 입장은 아니죠. 무슬림 상인의 후예다. 원래부터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독립이나 자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문제는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거를 무력으로 밀어버려서 학살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얼마 전까지 로힝야 학살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이 되고 여기 있던 애들을 일로 밀어버리는 거니까, 방글라데시 쪽으로 밀어버려서 거기를 떠나라는 거니까
방글라데시는 물론 또 다 받을 수가 없죠. 방글라데시가 인구가 또 엄청나잖아요. 저걸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로힝야 난민들을 위해서 뭐 섬에다가 저 지구를 만들어서 몇천 명을 또 뭐 가두듯이 이주를 시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저기를 왜 학살했습니까? 라고 국제사회가 물었을 때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결단이다. 노벨상을 받았었거든요. 노벨평화상을. 저 학살하는 과정을 불가피한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한마디 했다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죠. 실제로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들어온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이민족?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쫓아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도 방법이 뭐 대학살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영국의 식민지가 끝난 다음에 일본 식민지 시대가 벌어지는데요. 일본이 뭐 또 뭐 대동아 공영권에서 거기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 사실은 미얀마의 운명이 갈립니다. 미얀마 역사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한 분이 그 아웅산 수치 여사의 아빠, 지금의 미얀마의 국부, 우리로 치면 누구라고 해야 되지? 독립운동가이자 국부 아웅산 선생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거의 독립할 때가 돼서 암살이 돼요. 김구 선생님 뻘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의 국부 김구 선생님 뻘 되는데, 꼭 이런 분들은 독립하기 직전에 돌아가셔. 희한합니다. 꼭 우리도 그랬잖아요. 독립하기 직전에 돌아가셔서 동생하고 같이, 게다가 형제가 같이 암살이 돼요. 암살이 되면서 이게 미얀마의 근대 운명을 바꿨는데, 왜 바꿨냐? 그 다음에 저 돌아가신 다음에 미얀마가 독립하고 저 아웅산 선생님의 동지인 네윈이라는 그때 당시에 군인이죠.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데, 이 아저씨가 여기 나오죠. 미얀마를 지금 꼴로 하셨습니다. 미얀마를 50년간 잠수시켰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빨대 꽂고 숨쉬고 계시는 근본을 가지고 오시는데, 왜냐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로 갔어요. 그 이후로 50년 군부 독재가 펼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얼마 전까지 미얀마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세계 최빈국. 지금까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예요. 세계 최빈국 중. 거기가 미얀마가 뭐 인도 차이나에 무슨 뭐 대빵을 태국하고 가리자는 둥 뭐 원나라에 똥꼬를 찌르고 영국하고도 한판 떴던 미얀마가 세계 최빈국으로 가면서, 저때 미얀마의 근대 역사가 완전히 어그라지죠. 그 다음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미얀마 역사를 안 봐도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게 펼쳐지거든요. 1988년에 저 군부 쿠데타 했던 저 아저씨가 물러났는데, 대학생이 공안요원의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펼쳐져요.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전국적인 저항 시위가 펼쳐져요. 근데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해. 안 봐도 본 것 같은 뭔가 역사가 쫙 펼쳐지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실 수 있어. 어떤 일이 펼쳐졌겠어요? 당연히 1988년 8월 8일 계엄령이 펼쳐지니까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하고 군대가 발포를 해요. 와, 완전히 복사했죠, 복사. 강경 진압을 해요. 수백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이 돼. 일명 얘네는 88년 8월 8일이라 해서 8888 항쟁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날하고 똑같은데 1988년 8월 8일 날 이렇게 시위대가 시위를 하고, 거기다가 군부가 발포를 하면서 얘네를 무력 진압하죠. 민주화 세력을 무력 진압해서, 그때 당시에 민주화를 해야 된다. 저 시민들의 등을 얻고, 그때 등장한 분이 이 국부라고 불리는 아웅산의 딸 아웅산 수치 또는 수치 여사죠. 그때 80%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1990년대에 압승을 해요. 그래서 그때 민주화가 되는지 알았어. 되는지 알았는데 문제는 군부 세력이 물러나지 않았죠.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그 유명한 15년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제 구금이 되죠. 가택연금이 되고, 한마디로 자기 집에 갇히고, 군부 세력이 거의 근래까지 2010년대잖아요. 10년대까지 쭉 집권을 하는데, 그래도 결국엔 중간에는 건너뛰고요. 정치 이런 건 건너뛰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2015년도에 다시 총선을 합니다. 총선을 승리하면 정부를 이끌겠다. 다시 민주주의 개혁하겠다. 불과 몇 년 안 된 거예요. 2010년대이기 때문에 이 10년 내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래갖고 총선에 승리해서 실제로 국가의 수반이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은 못 돼요. 왜냐? 그 미얀마 헌법에 군부가 만들었다는데, 노리고 만들었겠죠. 직계가족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은 아니고 자기 친구가 대통령하고 국가 고문입니다. 남편이 영국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전형적인 영국인처럼 생기신 분이거든요. 두 자녀가 영국 국적이어서 대통령이 못 됐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하다가 이번 2020년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또 그 당이 압승을 하니까, 이거는 못 참겠다. 이건 못 참겠다 해서 탱크가 밀고 들어와서 지금 쿠데타를 한 상황이고, 군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정투표다. 야, 아무리 부정투표여도 그걸 탱크로 밀고 정부를 밀어내는 게,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어떤 군이라는 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탱크를 끌고 들어오는 걸 상상할 수 없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아직도 그 시절에 gat혀 있는 거고, 미얀마에서는 지금 다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제 다시 구금이 됐죠. 야, 우리나라도 진짜 그때 제대로 안 했으면은 이 역사를 그대로 야, 어디서 많이 보던 역사를 그대로 밟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거를 한 단계 점프해서 민주주의를 정치함으로써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GDP 국가가 됐으니까 엄청난 차이를 이제 불렀던 이제 그런 사건이 미얀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